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최량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이 시간 진행해 주실 분이죠.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 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제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간을 진행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분은요, 당뇨병을 앓으신 지 약 10년 정도가 되셨다고 합니다. 보통 당뇨병은 불치병이다, 또 만성질환이다 라고 해서 좀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치료 중이시라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분의 이야기 직접 만나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올해 나이 77의 김태영 씨. 약 10년 전 다리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되었다는데 다행히 초기에 발견된 터라 별다른 합병증까지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다른 당뇨 환자들처럼 처음에는 먹는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당뇨 안 지 얼마 안 됐고 뭐 남들은 갈증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는 특별히 뭐 당뇨로 인해서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없었어요. 저는 원래가 제 몸을 지가 알아서 잘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고혈압이건 뭐 그런 거. 당뇨가 있다는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고치려고 먹었죠. 하지만 현재 그녀가 하고 있는 당뇨 치료는 인슐린 펌프 치료. 저는 이렇게 집을 만들었어요. 남달리 본인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왔던 그녀였기에 당뇨병 역시 완치될 수 있는 병이라 믿고 완치가 가능한 치료법을 찾게 된 것이라고. 치료 약 7년. 혈당이 안정된 것은 물론 인슐린 주입량도 줄었다는데 그렇죠. 처음에는 뭐 200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식전 혈당이 100 넘지 않고 85, 95, 90 식후 혈당이 140 넘지 않게 합니다. 제가 그건 조정하면 되니까. 주입하시는 인슐린 양도 많이 그렇죠. 처음에는 26, 뭐 거의 30을 넣었는데 지금은 10, 오전에는 10, 점심은 11, 저녁은 9. 또 밤 기초는 9에다가 6인가 8인가 그래요. 인슐린 펌프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몸속 췌장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기기. 하루 종일 정상 췌장의 인슐린 분비 패턴에 맞춰 인슐린이 주입되기에 정상인과 다름없는 생활이 가능하다고. 좋아요. 먹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좋은 음식을 만났는데 이거 많이 먹어야 되겠다. 자기 말하자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 약을 좀 많이 넣으면 돼. 그럼 먹으면 내 몸엔 지장이 없잖아요. 살을 빼고 싶으면 작게 먹으면 되잖아. 약 조금 넣고 돈도 작게 들고. 이거 인슐린 펌프를 차잖아요. 차면은 자기가 많이 먹으면 이거 약을 많이 올리면 돼. 그러면 이게 몸에서 인슐린이 생기니까 그렇게 말하자면 이게 악화되지 않죠. 몸이 악화되면 합병증이 와요. 제일 먼저 눈, 발 그거 교육을 받았거든요. 발이 썩어서 막 자르는 사람 봤어요. 근데 인슐린을 거기 가서 충주보건에 가 보니까 발이 썩어서 시커먼 사람이 살아나더라고. 이 펌프를 달고부터. 매일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김태영 씨. 오늘도 집 근처 공원으로 운동을 나왔는데 꾸준한 운동과 적정량의 식사, 그리고 인슐린 펌프 치료까지.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당뇨 치료에 대해 누구보다 만족해하며 효과를 자신하고 있다고. 제가 해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이나 다니는 사람한테는 괜히 제가 많이 권유해요. 왜냐면 귀찮잖아요. 약을 먹으면 그게 약 먹고도 그게 막 어떤 사람은 막 500까지도 올라간대. 그건 막 먹어서 그렇죠. 어디 놀러 갔는데 막국수잖아요. 맛있다고 막 2그릇씩 먹더라고. 당뇨 환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하듯 당뇨를 불치병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완치가 가능하다 믿고 적극적인 치료법을 찾아 나선 김태영 씨. 최선의 해결책을 찾고자 한 그 노력이 지금 그녀의 건강한 삶을 만들어준 가장 큰 명약이 아닐까? 네, 아무래도 현재 하고 계시는 치료를 통해서 혈당 조절이 잘 되다 보니까 더욱더 당뇨병 완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게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 당뇨 진단 당시에는요, 약 2, 3년간 먹는 약을 드셨다고 하는데 그때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슐린 펌프로 치료법을 바꾸신 후로는요, 현재까지도 꾸준히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치료법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같은 당뇨 치료하고 그러지만은 먹는 약의 치료는 점점 나빠지거든요. 혈당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먹는 약 먹는 사람 경우에는 이게 췌장 기능이 점점 망가집니다. 사실은 정상이 100%인데 당뇨가 한 60% 정도의 췌장 기능 남아 있을 때 생기는데요. 네. 먹는 약을 먹게 되면은 점점 나빠져요. 그러니까 병이 좀 나빠진 거죠. 그래서 당뇨들 보면은 먹는 약을 조금 먹다가 하나를 먹다가 두 알만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리고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병이 더 깊어진 거니까 혈당 조절이 더 안 되는 거죠. 그랬던 사람인데, 그리고 잘 아셔야 됩니다. 치료하는 건데, 인공치장의 치료는 이 당뇨병의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겁니다. 당뇨병 때는 인슐린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와요. 식사 때마다. 그리고 이게 리듬이 있어요. 정상이 이렇게 인슐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장 치료는 정상인과 똑같이 인슐린을 필수적으로 공급해주는 기계. 일종의 인공장기죠. 네. 그걸 이렇게 달아가지고선 인슐린을 공급해주면 마치 자기 몸의 췌장은 지금 나쁘지만은 정상과 똑같이 이제 공급해주니까 정상의 췌장이 있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주니까 월등하게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혈당 조절 잘 되고 이렇게 건강하게 되는 거죠.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기존의 먹는 약과 같은 이런 치료 방법과 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좀 비교해 봤을 때 혈당 조절 면에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좀 연구된 바가 있다고요? 예. 이게 한국의 12개, 10개 의과대학이군요. 네. 10개 의과대학이 25년간 먹약을 치료한 결과입니다. 이게 당하혈색소라는 게 뭐냐면은 3개월 혈당치의 평균을 말하는 건데 정상인은 6.5%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정도 돼야만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뇨 치료의 목적은 당하혈색소를 혈당치 6.5%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 그래야만 합병이 하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유수한 병원 아주 세계적인 병원부터 시작해서 당뇨의 전문가라고 하는 권위자들이 모여서 만든 연구 결과인데 보면은요 처음에 한 10% 정도 됐죠. 9점 몇 퍼센트 당하혈색소가 높았단 말이에요. 이거 먹약을 치료하니까 좀 떨어지는 듯 하더니 어떻게 됩니까? 8.5%를 25년간 유지하죠. 이게 1299명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네. 저 데이터는 과학적으로 치료가 실패했다. 그러니까 6.5보다 훨씬 높고 8.5%면 합병증을 만들어주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먹약 먹고 병원에 다니지만은 병원에 다닌다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합병증을 만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환자도 먹약 먹을 때 치료가 안 됐어요. 합병증 오는데 네. 건국대 당뇨병 센터에서 나온 결과인데 보면은 처음에 거의 비슷한 정도였죠. 당할수가. 인식본부 치료하고 나서 6.5%를 계속 유지합니다. 3개월부터. 이쪽은 인식본부 달면은 혈당 조절 잘 되고 합병증 안 오고 저쪽은 8.5% 합병증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잘 알아야만이 제대로 건강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정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오늘 만나본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완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실제로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서 완치되는 환자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죠. 인식본부 치료하면 완치가 됩니다. 그런 환자가 굉장히 많고 기계도 떼고 병원도 안 오고 그래요. 많이 좋아지고. 아주 아까 여기 오기 전에도 전화 하나 받았는데 이 사람도 한 8개월간 인식본부 달았는데 지금 인식본부 떼고 나서 혈당이 완전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가 왔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굉장히 우울증 걸릴 정도로 걱정을 많이 해요. 걱정해가지고서 먹약을 기존 치료 먹약을 먹고 또 한 가지 작게 먹이니까 문제지만 그 먹약을 적은 약을 시켜서 아까 췌장을 망가뜨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자극을 해야 되겠죠. 약 하나 먹다 두 알 먹다 세 알 점점 증가되죠. 그러면서 치료 강도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몸은 많이 망가진 거예요. 결국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낫지 않는 병이다. 불치의 병이다. 당뇨병은 합병증 오는 병이다. 안 낫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네. 이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수펌프 치료하게 되면요. 인수펌프 치료는 원인적 치료니까 췌장 기능이 회복한단 말이에요. 회복하게 되니까 외부에 들어가는 인슐린량은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췌장이 점점 정상화되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로까지 떨어지고 완치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인수펌프는 우리 몸을 점점 좋게 만드는 치료예요. 그러니까 먹는 약을 우리 몸을 점점 망가뜨리게 하는 치료고 그 치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또 박사님께서 직접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서도 완치된 환자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많이 있습니다. 이 환자도 보면 맨 처음에 3,400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쪽에 인슐린 들어가는 건데, 이 인슐린은 이제 인공치장기로 들어간 인슐린은 식사량이 있고 기초량이 있습니다. 14까지 들어가 혈당이 정상화됐어요. 그래가지고서 3개월 동안 치료해봤더니, 아까 14 들어간 것이 2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혈당치는 똑같아요. 같이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몸에서 회복했다는 거죠. 자기조절이. 그리고 이거 5달 되니까 1까지 떨어졌고, 4달 후에 5달 후에 0.3까지 떨어져서 기계에 뛰고 나서 완전히 정상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완치가 된 거죠. 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이 다른 환자를 보면은 이 환자도 인슐린을 이제 150단위까지 들어가서 처음에는 혈당치가 450이었고 얘도 났는데 98일 만에 인슐린을 아주 적게 넣어도 혈당이 정상화됐어요. 그래서 이 환자의 실제로 인슐린 나온 양을 치료하기 전과 처음 봤죠. 치료하고 다 나은 다음에 봤단 말이에요. 네. 그 결과를 보면은 당화혈색소는 처음에 굉장히 높다가 다 난 다음에 완전히 정상화됐어. 혈당 정상화됐고 기계 뛰었는데 그 다음에 공복혈당치도 정상화됐죠. 정상화된 거죠. 그리고 기계 뛰고 나서 3개월에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음식 먹을 적에 인슐린 요만큼밖에 안 나왔어요. 식전과 식후가. 근데 기계 뛰고 났을 적에는 정상화 똑같이 약 10배 정도 증가했어요. 인슐린 만드는 생산량이 완치가 되버리는 이 정도 완치거든요. 네. 이 환자는 완치가 되버리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 환자도 보면은요, 당화에서 14.3, 그러니까 평균 혈당치랑 450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계 떼고 나서 3개월에 완치돼 5.5, 완전히 정상이 됐어요. 처음 들어올 때 인슐린이 이렇게 안 나왔어요. 공복 시 19시 30분, 2시간이 거의 안 나왔죠. 그런데 다 인공체형에 달고 혈당 조절하고 기계 띄고 나서 근데 왜 기계 뗐을까요? 인슐린 안 나왔으니까 인슐린 죽겠죠? 근데 기계 띄고 나서 혈당 조절됐는데 보니까 인슐린 어디서 만드냐면 자기 췌장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정상화된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완치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죠.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요. 완치가 될 확률이 높은 환자들은 어떤 환자들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완치되는 환자들은 네. 처음 출발이 췌장이 많이 안 망가져 있어야 돼요. 근데 아까 처음 봤죠. 먹는 약을 먹으면은 몸이 좀 더 나빠지는데 췌장 기능이 계속 나빠졌죠. 그러니까 먹는 약 먹으면은 이게 먹는 약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거든요. 췌장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합병증 많이 온 거죠. 그러니까 초기 때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초기 때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한다 할지라도 당뇨병에 맞춰서 당뇨병의 원인에 맞춰서 치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환자도 보면은 약 한 인수펌프 단 것이 약 한 5개월 만에 그죠? 네. 기계 뜨고 많이 날랐죠. 이거 많이 난 거예요. 이거는 한 2년 됐지만은 네. 저렇게 많이 났습니다. 실제로 낫는 율을 보면은요, 당뇨병이 1년 이내 온 사람, 1년 오는 사람은 1년 후에 보니까 네. 그 중에 68%가 기계 뜨고 났어요. 그 다음에 2년부터 5년간 그러니까 그 먹는 약 먹고 옛날 구식 치료한 것처럼 식이요법하고 먹는 약 먹고 열심히 오랫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먹는 약 먹으면 췌장이 망가진다 그랬죠. 많이 망가지는 사람은 1년 후에 보니까 조금밖에 회복 안 해서 반밖에 안 났어요. 6년 치료는 훨씬 많이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1년 보니까 3분의 1, 10년 치료는 20%가 되죠.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난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1년 후니까 그렇지. 2년 되면 더 많이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려면은 뭔가 초기 때 좋은 치료를 해야 된다. 망가뜨리는 치료가 아니라
회복하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초기 때 많이 낫게 되는 거죠. 초기일수록 완치 확률이 높다는 사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지금 많은 분들께서 그 인슐린 펌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직접 병원으로 가서 그 치료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화면을 보니까요. 그 진료 후에 또 센터에 입소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직접 착용을 해보면서 배워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그 먹는 약이라든가 주사 맞는 거랑 다르게,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췌장을 회복시키는 치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인공 장기를 하나 넣기 때문에, 그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인슐린이 필요한지. 또 한 가지는 사람마다 사람이 이게 움직이니까, 그죠? 운동량도 다르고, 또 몸의 상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 하나마다, 맞춰줘야 돼요. 또 한 가지는 환자가 집에 가서도 치료 잘할 수 있도록 당뇨병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되고, 자기 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훈련이 필요해요.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받은 다음에 나가야 되는 거죠. 어린이구만. 그래서 그 기간이 일주일에 2주 정도 우리 트레이닝을 시켜서 보냅니다. 자, 이번에는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기 바랄게요. 인슐린 펌프는 늘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데 그러면 생활하기가 불편하지 않나요? 거의 불편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이 사람도 8년 동안 달고 있는데 불편한 8년 동안 달 수 있겠어요? 오히려 꼭 달고 다녀요. 왜냐, 이거 하면 힘이 나거든요. 건강해지거든요. 아직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축구하는 사람도 다 축구하고, 테니스 치는 사람도 축구하고, 그 다음 골프 치는 프로 골퍼가 한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먹약 먹고 힘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장타도. 28구 나서 우승해버렸잖아요.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LPGA 그런데 세계적인 우승자도 보면은 당뇨병인데 인슐린펌프 달고 보이잖아요. TV에 보면.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는데 아무 불편 없습니다. 생활하는데도. 네. 그렇군요. 네, 박청객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또 최수봉 박사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자, 사실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겠지만요. 좀 초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 치료 경과가 좋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때문에 또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유독 당뇨병 환자분들은 좀 조기 치료를 하지 않으신 경우가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왜 그런 건가요? 조기 치료를 해야지. 근데 네. 조기 치료하는데 몸을 나쁘게 하는 치료를 조기 하면 더 빨리 망가지죠.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사태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를 제공하는 사람한테도 치료를 믿고 하는데, 오늘도 오늘 환자 보니까 아주 그냥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건 왜냐면 치료 방법 약간 먹약으로 해가지고 점점 나빠지잖아요. 그죠? 그 치료하는 의사한테 가면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의사를 정말 믿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망가지는데도. 그 조기 치료하더라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원인적 치료를 하면서 몸을 좋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의사가 아닌가를 확인해 본 다음에 치료해야 되는 거지. 권위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 오늘도 보니까 그 아주 나중에 울고불고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정말 살고 싶은데 근데 뭐 작게 먹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콩팥도 나빠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조기 치료 안 한 거야. 조기부터 치료, 초부터 치료했어요. 네. 근데 그 의사가 치료하는 치료의 방향이 낫게 하는 치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합병증 온다고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당뇨병, 합병증 예방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사한테 가면 합병증 예방하지 못해요.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하더라도 조기 치료해도 완치되는 의사한테 가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 환자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더욱더 안 좋아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뭐 만성 질환이다, 못 고치는 병이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치료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으면은 못 고치는 병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완치되는 방법을 치료하는 사람은 좋아지고, 네. 아직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슐린 펌프 달고 아주 좋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도 구식 치료하면서 계속 옛날까 나쁜 치료해가지고 계속 나빠지는 사람. 얼마나 제가 뭐 불쌍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화도 나고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좋은 지식을 잘 알아야 돼요. 알려면 살고자 하는 지식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치료 방법은 환자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치료만 받는다면 당뇨병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니라 완치가 가능한 병이다라는 희망을 좀 드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자가 똑똑히 정신 차려야 돼. 이런 프로를 통해서 좋은 정보를 알고 또 환자는 거짓말 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예를 똑똑히 보고선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환자가 건강해진다는 것을 이런 프로를 통해서 당뇨 환자 여러분과 꼭 좀 정신 차리고 잘 들어서 눈 멀고 콧밭 나빠지고 신장 망가져가지고선 일생을 비참하게 안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네, 당뇨 전문의신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보통 어떤 일이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당뇨병의 경우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주변에서요, 당뇨병은 못 고치는 병이야, 평생 가져가는 병이야, 이런 말들 들으시더라도요,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시간 꼭 기억을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